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제2부속실 설치 시점과 배경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인 만큼 민주당은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같은데 양도 구육도 정도가 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적인 영역에서 김건희 여사 업무를 담당하자고 주장해온 게 민주당 아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야당이 줄곧 내내 주장을 했던 것인데 왜 또 지금 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이야말로 물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부터 제2부속 비서관 후보군 물색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귀국한 뒤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정부는 거부권 논의만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온 지 만 하루도 안 돼서였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제2요구를 상정, 의결해 대통령이 제가하기까지 30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등 소위 쌍특검 법안이 인권 같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검이 시행되면 예산 수백억 원이 낭비된다거나 인력 차출로 수사기관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특검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거부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입니다. 법안이 넘어온 후 길게는 2주까지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하곤 했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야당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브리핑실에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특별검사 추천에서 여당이 배제되는 점을 지적하며 여론 공작을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언급할 땐 야당의 방탄 목적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실명을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다만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야당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여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핵심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가 조사 안 받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야사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배우자가 이토록 주목받았던 대선이 있었나 싶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공식 석상에 등장한 적도 없었는데 주가 조작 의혹에 최근엔 허위 이력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죠. 그래서 윤 후보는 한때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채용 비리 이러는데 그 현실을 좀 잘 보고 하세요.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대학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시간 많다 어떻게 그리고 논란이 계속되자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김 씨에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윤 후보,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당선되면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에 논란이 되니까 아예 없애자는 논조인 걸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영부인 없다가 됐습니다. 제가 엉겹결에 억양이 약간 옛날 TV 프로그램 억양이 됐는데 영구 없다? 예, 영부인 없답니다. 영부인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원희룡 본부장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인터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생각이 저런 게 있으시구나라는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거나 공약으로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후보가 그냥 얘기했다고 바로 공약이 되는 건 아니고요. 후보와 선대위가 그래도 최소한의 의논과 절차를 거쳐야죠. 예, 지금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면 만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2부속실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원희룡 본부장 말처럼 고려해 볼 수 있는 참고 사항인가요? 우선은 본부장님 말처럼 의논하는 절차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공약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시고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무리한 말바꾸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받지는 못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당무 우선권이 국민의힘엔 딱 있는데 일단 김 후보가 미리 좀 상의를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일단 선대위 내에서도 의견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을 하면은 김건희 씨,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니까 정치적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토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배우자, 영부인이라는 표현 안 쓰고 이 부속실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맥락은 짐작이 되고 이해가 되죠. 지금 어쨌든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영부인 별거 아니야. 또는 별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별거 아니게 만들면 돼.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실제 가능한 얘기인 거냐라는 측면에선 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부인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자리라기보다는 몇 가지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필요한 어떤 그런 급의 이제 행사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국군의 날에 기념 행사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셔야 되는데 그날 갑자기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상징적인 영부인이 거기에 이제 참석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 해외 순방에 갔을 때 상대방이 퍼스트 레이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 함께 외교를 같이 하기도 하는 이런 실질적 역할이 있어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아예 배우자가 없는 경우면 모르겠으되 실질적으로는 영부인의 일정과 이걸 챙기는 부속실을 폐지한다거나 또는 영부인 아니라 그냥 부인 이렇게 부른다거나 하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에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대통령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공부가 외교인데 외교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의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전에서 빠지지 않는 게 오신 분의 배우자에 대한 의전입니다. 네, 그 안에서 각 나라가 다 만났을 때 그 배우자에 대한 의전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영부인이 아니니까
다르게 해달라라고 말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우선은 그 의도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선은 정치 개입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극단의 조치로 나는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리고 본부장의 말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사실 영부인이라는 표현 안 쓰고 예를 들어 평부인, 범부인 이런다고 하더라도 정치 개입하려면 할 수 있는 거고. 영어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스트 레이디 안 하고 그냥 레이디? 해도 하려면 하는 거잖아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고 해도 비서실의 인원 몇 명이 또 담당을 해버리면 역시 하는 거고 또 비서실에서 어쨌든 담당은 부속실에서 해야 되니까 그쵸. 누군가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직책의 뭐 명칭이 중요한 것도 네. 아니고 그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최순실 씨가 문제됐던 것도 어떤 직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예. 발생했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영부인을 어떻게 부르냐 뭐 또는 부속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보다 오히려 정식으로 무언가를 갖추고 정해진 절차대로 이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얘기로 보이고 사실 요 얘기의 배경 자체는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력 경력 위조든 이제 이런 논란에 대한 조금 이렇게 불식 목적일 텐데 좀 본질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저도 약간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는 약간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걸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굳이 영부인 호칭을 안 쓰더라도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시간을 누가 가장 많이 같이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별거를 하지 않는 한 영부인은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 의견들이 네. 또 들어가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몇몇 영부인들이 과거에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있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신을 이제 갑작스럽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경수 여사라던가 뭐 힐러리 클린턴도 있고 퍼스트 레이디로서 활동을 예. 많이 잘 해주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국민들의 기대치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한 번쯤은 더 생각해 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아마 했을 겁니다, 주변에. 예. 네.